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랜만에 합격 맛집 시선 집중의 위력을 발휘해야 할 사연이 들어와 있습니다. 1995님, 매장 폐점으로 백수가 될 위기인데요. 오늘 면접 보러 갑니다. 합격기 한 번 불어 넣어주세요. 라고 올려주셨어요. 아유, 그렇죠. 그냥 직장이 제일 속 편한 겁니다. 합격하세요. 되실 겁니다. 네. 아, 네, 쏙 쿨하시네요. 제가 원래 쿨하잖아요. 네, 요 정도 언급이면 당연히 합격입니다. 1995님 가슴 쫙 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계속 공짜인데 이거 안 되는데. 그죠? 뭘 좀 바라면 안 됩니다, 요즘에는. 그런가요? 들어주시는 게 어디예요? 관봉권 이런 거 안 되나? 네, 뭐라고요? 관봉권 이런 거. 관봉권이요? 네. 1995님 일단 합격하시면 다시 한번 사연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JJ님 아침부터 냉수 한 그릇 벌컥벌컥 마시고 시선 집중 기다리고 있습니다. JB 시원한 소식을 주세요 라고 올려주셨고, 박복현님은 가을 냄새가 풍기는 상쾌한 아침 시선 집중도 날씨처럼 좋은 뉴스 보내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이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 첫 번째 뉴스는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재선 의원인 장동혁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누르고 국민의힘 새 사령탑에 올랐습니다. 당원 투표 80%, 국민 여론조사 20%가 반영됐는데 장신임 대표는 모두 22만 302표를 받아 김문수 후보를 2,367표의 근소한 차이로 따돌렸습니다. 장 후보는 국민 여론조사에서 17,000여 표 정도 뒤졌지만 당원 투표에서 2만여 표 앞서며 결국 당선자 타이틀을 거머쥐었습니다. 예상 밖의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예상 밖의 결과를 만든 원인이 또 다른 예상 밖의 결과를 만들어낼지, 이제 이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 문제인데요. 장동혁 대표가 당선 이후에 가졌던 기자회견에서 했던 말 들어보시죠. 원내에서는 107명이 하나로 뭉쳐서 가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단일 대우에 합류하지 못하는 분들, 오히려 당을 위험에 빠뜨리는 분들, 당을 계속 분열로 몰고 가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자, 이 얘기는 막연한 얘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23일 마지막 토론에서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말한 바가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조경태 후보도 이제 품어야 된다. 안철수 후보도 품어야 된다고 하시는데, 조경태 후보는 500만 명 당원 명부 내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내란 동조 세력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이고, 그런 분과 어떻게 계속 함께 가시겠다고 하는 건지, 그게 진정한 통합인지 저는 그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자, 이렇게 특정인을 콕 찍기까지 했습니다. 자, 장동혁 대표가 정말로 갈라서기 또는 속가내기에 나선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걸 짚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김창면님은 연어도 아니고 갈수록 반대로 흘러가는 당 같습니다 라고 좀 꼬집어 주셨는데, 혹시 분당되는 건가요? 벌써부터 이제 그런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정치라는 게 생물 아니겠습니까? 꼭 그렇게 연결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왜냐? 장동혁 대표 맞은편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할까? 이것도 함께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아마도 장동혁 대표의 운명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갈릴 거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때까지만 참자. 그리고 나서 당을 접수하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허. 그렇죠? 이러면 결별이 아니라 버티기로 들어갈 수도 있다. 누가? 장동혁 대표의 맞은편에 있는 사람들이. 이 전망도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런 시나리오는 하나의 단서가 따르는데 뭐냐? 장동혁 대표의 이른바 속가내기가 극히 부분적인, 즉 한두 명에 국한됐을 때의 시나리오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어차피 집단 대응은 불가피해지는데, 이러면 얘기가 또 달라지는 거죠. 따라서 관전 포인트는 딱 하나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싸움을 국지전으로 설정할지 전면전으로 설정할지, 여기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자, 장동혁 체제에서 국민의힘이 어떤 상황에 처할 것인가는 이 정도로 하고, 국민의힘 얘기 나온 김에 다른 소식 하나 전하겠습니다. 뉴스 채굴꾼이 준비했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뉴스책을 읽은 김현욱 작가입니다. 네. 이 국민의힘이 추천한 국가인권위원 후보자들의 자격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 상임위원 후보자인 이상현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가 실제로 어떤 발언들을 했는지 좀 찾아봤는데요. 네. 네, 참고로 이상현 교수는 지난해 계엄 직후 윤석열 탄핵 반대를 주장했던 극우 성향의 교수단체 이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의 회원이자 보수 기독교 단체인 복음 법률가회 실행위원으로도 활동했던 이력이 있는데 네. 네, 이 교수가 과거에 트랜스젠더를 정신질환이라고 주장했던 내용이 오늘 조간을 통해 보도되기도 했더라고요. 네. 지난 2020년에 한 기독교 방송에 출연해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 언급한 내용 잠깐 듣고 오시죠. 저는 이제 상당할 거라고 봅니다. 동성애를 이제 지지하는 뭐 이렇게 책을 찍어달라, 뭐 아니면은 우리 둘이 이제 사랑하는 관계로 혼인식은 아니더라도 우리끼리는 이제 서로 사랑하는 약혼이라는 이제 거를 이제 하겠다 해가지고 목사님한테 뭐 이렇게 뭐 사회를 봐달라거나 아니면 어떤 이제 그걸 싫어하는 어떤 기독교인이 이제 운영하는 사진사나 아니면 케이크 가게에 가서 이 부분에 대한 뭐 기념하는 것을 좀 해달라. 그래서 그 사람이 명시적으로 나는 이걸 못하겠다. 그 이유는 나는 종교적으로 이걸 이제 허용할 수 없고 나의 양심에 있어 허용할 수 없다. 해서 하는 경우는 당연히 제재를 받게 되고. 이 얘기는 동성혼을 반대하면 제재받는다 이런 주장인 건가요? 그렇죠. 이게 주로 보수 개신교계에서 많이 제기되는 주장인데요. 네.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경우에 이 동성애 반대 발언이 무조건 처벌받는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겁니다. 네. 네, 이 개인이 무슨 생각을 하던 그거는 사실 자유의 영역일 수는 있습니다만 국가인권위원회의 상임위원이라면 결코 개인이 아니거든요. 네. 자신의 생각이 수많은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 그런 상임위원에게 요구되는 인권 의식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또 다른 사례가 있나요 혹시? 네, 이상현 교수가 차별금지법 반대만큼이나 목소리 높여 주장했던 것이 바로 생활 동반자법 반대인데요. 네. 지난해 3월에 진행된 강연 내용 잠깐 듣고 오시죠. 생활 동반자 법안은 무슨 법안인가? 동거를 지원하고 합법화하고 이것을 이제 사실혼과 같이 보고 지원하려는 법안입니다. 그러면 동거가 뭐가 문제냐? 혼인보다 좀 더 쉽게 형성할 수 있고 좀 더 쉽게 해소할 수 있는 이런 동반자들을 젊은 세대들이 선호할 수 있는 문화가 확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동거가 확산되고 동거 문화가 확대되면 결국은 이제 혼인율이 떨어지게 되고 그 사회가 성적으로 타락하는데 기여를 하게 되는데요. 또 이것이 그 사회에 어떻게 보면 윤리적인 질서를 한 단계 내려오게 하는 한 법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동거가 늘어나면 성적 타락이 발생한다고요? 네. 그래요? 얘기하네요. 네. 이게 혼전 동거는 보통 이 서구권과 일본이 높은 편인데 이 개방적인 성문화 요인도 있겠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는 저성장과 높은 청년 실업률로 인해서 이 결혼 진입 장벽 자체가 높아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네. 우리나라도 갈수록 이 결혼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어쩔 수 없이 동거를 선택하는 커플들이 늘고 있는데 저렇게 동거를 단편적으로 바라볼 수 있나 싶은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네,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입니까 이분이?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제발 잠 좀 자자님이 아니 어떻게 기관의 설립 취지에 반대되는 사람을 추천할까요? 라고 물어주셨고 변희상님은 저런 사람들만 모으는 것도 참 재주네요 라고 해주셨는데 오늘 국회 본회의에 이제 국민의힘 추천목 인권위원들의 선출안이 이제 상정이 될 예정인데 네. 이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비상임위원 후보도 국민의힘 몫으로 내정이 된 분이 있습니다. 우인식 변호사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전광훈 변호인단 출신이에요. 네. 그리고 지난 3월에는 400여 개 보수단체가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기각을 요구하는 성명에도 이름을 올린 사람입니다. 과연 오늘 본회의에서 이분들에 대한 선출안이 어떻게 될까요? 국가인권위원 한 사람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어떻게 망칠 수 있는지 이건 가정이 아니라 실제 상황을 우리가 목도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이 점을 좀 다시 한번 환기시켜드리고요.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걸까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전에 숙청 혁명 운운하는 글을 SNS에 올려서 충격을 줬는데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미국 방문이 이와 연관돼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마가 세력 쪽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반미 공산주의자라고 비난하는 음모론성 주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영향을 미쳐서 정상회담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대응하는 차원이었다. 그리고 대응을 위해선 마가 세력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는 수지 와일즈 백악관 비서실장을 만나야 했고 그를 만나려면 카운터파트격인 대통령 비서실장이 나서야만 했다. 이런 것이었는데 강훈식 비서실장이 한미 정상회담 후에 수지 와일스 그 비서실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올린 내용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직접 확인을 해 주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는 좋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뭐 교회 압수수색에 관한 소문이 있었는데 오해라고 확신한다고 이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좋게 끝난 거죠. 그래도 꺼진 물도 다시 봐야 하는 법입니다. 도대체 누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잘못된 정보를 입력시켰는지는 체크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강훈식 비서실장이 어제 직접 밝힌 바에 따르면 수지 와일즈 비서실장을 만난 건 이 SNS 글이 올라간 다음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SNS 글이 올라가는 순간까지는 그 누구도 트럼프를 제어를 못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재현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우려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한번 좀 살펴봤는데 눈에 들어오는 발언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어제 채널A 유튜브 채널에 나가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폴 하이트 목사입니다. 이분은 이제 멜라니아 여사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이 백악관에서 이렇게 그 예배를 볼 때 집례를 하는 네. 여성 목사님이세요. 그 순복음교회 왔다 간 분이 주니어 트럼프도 그렇죠. 왔다 갔고 네. 폴 하이트 목사도 왔다 갔어요. 네. 이 두 분의 좀 영향이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김대식 의원이 말한 두 인물이 한국 순복음교회를 다녀간 시점을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그 마지막이 모두 지난해 10월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특검의 압수수색 훨씬 전이었으니까 상관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건 좀 너무 단순 접근법인 것 같고 자, 이 진단이 틀렸다고 보기 어려운 게 순복음교회의 이영훈 담임 목사가 지난 1월 트럼프 취임식 때 3일 동안의 6개 공식 일정에 모두 초대될 정도로 막역한 사이라고 합니다. 그런 이영훈 목사가 어제 새벽 예배 설교에서 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교회를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겠다고 반성하길 바란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자, 이런 입장을 어제 예배 설교에서만 했을까요? 그 전에 했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소문을 들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소문의 경로는 여러 가지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드린 것은 그 한 예가 될 수도 있다. 가정을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까지는 교회 압수수색에 한정해서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건 더 있습니다. 미군 기지 압수수색, 뭐 숙청, 혁명 등등. 자, 그러면 이런 인식은 누구로부터 비롯된 것이냐? 미국에서 활동하는 극우 성향의 고든창이나 모스탄 등등의 이름이 거론이 되는데 그보다 더 크게 봐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극우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고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같은 목소리를 내는 빈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냥 민간 영역에 머물러 있다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단 어른공주라고 불리는 백악관 실세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과 일단 한 라인을 구축한 강훈식 비서실장의 역할이 좀 주요했다. 이런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게 지금 그 일회성으로 요번에 진화가 됐대서 이제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항시 면밀하게 계속 대응하고 뭔가를 하는 이런 게 좀 필요하다. 이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드린 거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간의 문자 대화 내용을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2023년 2월 초에 전성배 씨가 당대표 김기현, 최고위원 박성중, 조수진, 장해찬으로 정리하라네요 라고 이렇게 보내자 윤영호 전 본부장이 움직이라고 하겠습니다 라는 취지로 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문자가 오간 시점은 국민의힘의 경선 진출자를 가리는 투표일이 2월 10일이었는데 바로 그 전이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게 뭡니까? 하라네요라는 표현입니다. 이건 누가 시켰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누구겠습니까? 네. 김건희실까요? 김건희 특검은 그렇게 의심하고 있는데 의심 내용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자, 이때 이 전당대회에 권성동 의원이 출마할 것으로 알고 지원했다가 권성동 의원이 2023년 1월 불출마 선언을 하니까 윤 전 본부장이 전성배 씨에게 또 이렇게 보냅니다. 총선 비례대표 TO를 당내 명분으로 대내 명분으로 국민의힘 입당을 강행했는데 난처하다. 오호.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자 전성배 씨가 비례는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비밀리에 성사되도록 하겠다. 여사님이 신경 쓰시겠다고 했다. 라고 답을 합니다. 그리고 2023년 11월에는 윤 전 본부장이 전성배 씨에게 여사님이 작년 이맘때 당대표 선거 지원 관련해서 약속하신 건 유효하냐라고 물어봅니다. 통일교가 대통령 당선 도와주면 보답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라는 점도 환기시킵니다. 그러자 전성배 씨가 인물을 추천해주면 될 것이다 라고 또 답을 합니다. 비례 공천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되는데요. 종합하면 무슨 얘기가 되는 겁니까? 김건희 씨가 배후에서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판은 물론 총선 공천까지 움직였다라는 얘기로 연결이 됩니다. 한데 김건희 씨 측은 이에 전면 부인을 했습니다. 공천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시스템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고 합니다만 김영선 공천 그다음에 김상민 공천에 개입한 그건 이미 세상에 다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건 뭐냐라는 반문이 바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정도로 하고요. 얘기 나온 김에 이 소식까지 전하겠습니다. 최은순 씨의 집사로 알려진 김충식 씨 소유의 양평군 창고에서 문서가 발견됐는데 김충식 씨가 대표로 있는 사단법인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단체 이름이 이거라고 하네요. 이 그 사단법인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430억 규모의 평화의 순례길 DMZ 평화공원 사업 추진 계획안이라고 하는 문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비무장지대에 평화공원을 조성해서 전쟁박물관, 분단역사박물관, 평화컨벤션센터, 한류문화 및 예술관광시설 등을 설치를 하고 여기에다가 하나 더 있습니다. 유엔사나 아시아본부 부서의 이전 및 설립도 추진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윤영호 전 본부장이 김건희 씨에게 그라프 다이아 목걸이와 샤넬백 등을 건넨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였느냐. 한국의 유엔 제5사무국을 유치하는 이 문제였다고 이건 알려져 있었거든요. 이것과 연관되어 있는 거 아니냐는 지금 또 주장이 따라붙고 있다고 합니다. 네, JB의 이 뉴스 정리를 쭉 들으면서 어찌합니까 님이 소설책을 읽는 기분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근데 이건 소설이 아니고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이고요. 오늘 여기에 또 핵심 관련인으로 지금 지목이 되고 있는 권성동 의원이 특검에 가지 않습니까? 오늘 출석을 하죠. 네, 관련한 내용들 뭐 본인은 굉장히 당당하다라고 지금 SNS에 썼던데 관련한 수사 내용들이 나올지 시선 집중하겠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소식도 있지요? 이른바 속옷 반항 영상 공개를 놓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제 국회 예결특위에 나와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들어보시죠. 그래도 한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던 분의 어떤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불미스러운 걸 일반에 공개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러 법률적 문제도 있기 때문에 다음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국회에서의 뭐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의결한다고 하면은 의원님들께서 많은 좀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좀 강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은 어제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서울구치소 현장검증 실시 계획서 안건을 의결을 했습니다. 현장 검증이라는 건 제한된 열람에 응하겠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달 1일 법사위 차원에서 서울구치소에 가서 CCTV 영상과 특검 관계자가 착용했던 바디캠 영상 등을 열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국회의원들은 본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기도하는 사람님도 우리도 보기는 싫어요. 라고 올려주셨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다 볼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냥 진실이 무엇이었는지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그거를 보고 판단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고 나서 그 판단 결과를 국민들한테 보고를 하면 되는 것이겠지요. 그렇죠. 그렇죠. 네, 뭐 JB도 보고 싶으세요?
저는 이미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별로 보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네. 우리 더마카는 어떠신가요? 네, 저도 굳이 보고 싶진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하지만 궁금하긴 하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열람하고 꼭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어땠는지. 그건 국회의원의 임무죠, 임무. 네, 알겠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마무리하죠.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